반갑습니다. 전직 컨설턴트 스카웃 정소영입니다. 40대, 50대를 우리는 중장년층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선생님들과 저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저희 세대의 고민 한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은 노는 게 더 좋으신가요? 일하는 게 더 좋으신가요? 놀 땐 일하는 게 좋고 일할 땐 노는 게 더 좋습니다. 은퇴 없는 50대를 꿈꾸게 된 중장년층이 내 일이 없어 내일이 막막하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노후 설계를 잘하고 계신가요?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 대상 1200명 중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9.3%밖에 없었고 노후소득의 50에서 70% 마련했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50% 정도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노후 준비를 잘하지 못한 이유로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도한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 자녀 양육비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둘째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족, 다음은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부족, 근로기간이 짧은 데 비해 수명이 연장된 이유였습니다. 바로 선생님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역할 하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퇴직 전 재취업 준비도 60%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멋진 노후 설계도, 성공적인 재취업도 저희 세대는 그냥 로망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평생 현역 시대를 대비하여 가장 확실한 노후 설계는 바로 재취업일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전직 목표만 설정이 잘 되셨다면 오늘부터 취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꿈과 목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꿈은 그 유통기간이 지나버리면 한낱 사라지는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라는 정확한 사다리를 통해 꿈을 나의 오늘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저녁 활동에서 꿈을 꾸시나요? 계획을 세우십니까? 이미 취업을 준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저 막연하게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이 시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현직은 무엇입니까? 국가 공무원, 직업군인, 바로 현역이십니다. 그렇다면 전직은 무엇입니까? 직업이나 직무를 바꾸어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평생 직업이 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직 활동 계획의 수립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강의의 목차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시까지의 활동 설계입니다. 두 번째, 네트워킹. 세 번째, 전직 걸림돌 뛰어넘기입니다. 저녁 시까지의 활동 설계. 저녁 시까지의 활동 설계를 3대 요소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눈. 둘째, 발. 셋째, 사람입니다. 눈으로는 유용한 정보 제공 사이트를 검색하게 됩니다. 채용 정보 사이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군 사이트, 공공 사이트, 민간 사이트입니다. 제가 뒷장에서 간략히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인터넷 키워드 검색은 많이 하시죠? 블로그나
카페, 밴드 활동도 활발히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신문기사, 국방일보를 많이들 보시는가요? 국방일보의 좋은 점은 군 출신 우대 관련 정보가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카우트에 입과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는 스카우트 밴드에 초대를 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가입하셔서 유용한 정보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 발입니다. 센터 방문하기, 제대군인 지원센터, 스카웃,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교육수강과 채용 박람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사람, 정말 중요한 건 인맥이라고 하죠. 혹시 이 중에 사무직이나 관리직을 원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내가 저녁 후 이쪽 일자리를 원한다고 했을 때 민간인들도 동시에 전직 경쟁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까요? 했을 때 선생님들은 군 출신이라고 하시겠지만 실은 민간회사는 민간에서의 경력을 더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역과 동시에 주변의 인맥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방법도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종이나 업무를 미리 취업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친밀하게 지내야 필요한 자격증이 무엇인지, 면접 시 어떤 질문을 했는지 취업 후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부지런히 눈으로 정보를 탐색하시고 발품을 팔아 채용 정보를 얻으시고 인맥을 쌓아가며 준비하시다 보면 딱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는 배신하지 않고 취업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용 정보 검색 사이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군 관련 사이트로 국방전직교육원, 제대군인지원센터, 6, 해, 공, 해병대의 각각 사이트에 취업 지원 채용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민간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선생님들만의 곳이니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제대군인지원센터 채용 공고 확인 시 저희 센터장님의 아이들을 빌려서 채용 정보를 선생님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사이트입니다. 공공기관 사이트는 나라일터, 잡.ru, 워크넷 등이 있습니다. 워크넷은 공공기관 사이트와 민간 사이트의 채용 정보를 동시에 보실 수 있고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워크넷을 먼저 가입하신 후에 구직활동을 신청하시고 맞춤 채용 설정을 해두시면 휴대폰이나 메일로 채용 공고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 민간 사이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복지넷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셔서 채용 정보를 검색하시고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역이 1년 정도 남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신가요? 전역 시까지 전직 목표에 맞게 직업이나 업종의 정보를 얻으셔야 하는데 먼저 나의 강점이나 약점을 잘 파악하여 직업 선택 시 후회가 없으셔야 합니다. 또한 채용 정보 검색이나 지인 회사 방문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탐색을 하시고 구직 전략까지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입사 지원이나 면접 시 저희 스카우트를 잘 활용하셔서 이력서, 자소서 클리닉이나 모의 면접 등 컨설팅 서비스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시까지의 활동 설계를 6가지로 준비하였습니다. 1번, 인적 네트워킹 구축 및 인맥 발굴. 2번, 전직 목표와 연관된 자격증 취득 및 전문 교육 수강. 3번,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최신화. 4번, 카페 활동 및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 5번, 각종 취업 관련 기관 방문하기. 6번, 이미지 메이킹, 주 1회 정장 착용하기, 피부, 머리 등 청결 유지하기입니다.
저녁 시까지의 활동 설계를 직접 작성해 보기 위해 예시로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6월에 저녁을 예정이라 가정하고 월별 활동을 계획하여 작성하시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1월 주요 활동으로는 취업 동아리 참석, 장소 컨설팅 센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2월 학원 등록 수강, 거주지 직업능력 개발 교육비를 활용하였습니다. 3월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관리자, 소방안전협회에 수강하셨고 직업능력 개발 교육비를 활용하셨습니다. 4월 적극적인 구직활동, 컨설팅 센터 무료입니다. 5월 이력서 자소서 보완, 컨설팅 센터 무료입니다. 6월 전역과 함께 취업을 하셨습니다. 국방 전직교육원의 위탁과정과 보훈처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직능비를 활용하여 필요하신 자격증과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회원 가입 후 담당 컨설턴트를 배정받으시고 교육 상담을 통해 교육 수강을 하셔야 본인 부담금 10에서 20%로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트워킹, 네트워크란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데 각 기관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로 정보들의 수많은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적 네트워크는 인맥이라는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을 바로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킹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여론조사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개인적인 능력이 10%, 사람의 이미지는 30%, 그 사람의 대인관계는 60%였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관계성이 성공에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직에 있어서 네트워킹이란 자신의 능력, 경력, 인맥 확장으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궁극적 경력 목표를 달성하는 활동입니다. 네트워킹의 목표를 단기적, 장기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기적은 취업, 창업의 성공이고 장기적은 성공적인 인맥 구축으로 인한 적극적인 활용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보 얻기. 두 번째, 조언 구하기. 세 번째, 추천받기입니다. 정보 얻기는 경력 분야의 일반적인 정보, 또 나의 타깃 분야의 구체적인 정보, 구직시장에서의 정보가 있습니다. 조언 구하기는 나의 경력이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해당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생각, 취업 준비사항, 다양한 정보조사 방법 등이 있습니다. 추천받기는 구직활동 단계에서 추천을 받는 단계입니다. 네트워킹의 장점으로는 성공적인 인맥 구축과 1대1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 추후 누군가 나를 취업 추천할 때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란 평상시 나를 알리고 내가 그 분야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저녁 기간 동안 구직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자격증도 취득하시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인맥으로 취업을 하신다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빙산의 일각이라는 장면으로 구직시장 정보 구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 정보는 20%이며 오픈잡이라고 합니다. 광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공개된 순간부터 수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게 되는데요.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입니다. 비공개 채용 정보는 80%에 해당되고 히든잡이라고 합니다. 공개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다양한 단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직업들로 적절한 사람을 찾아 인맥을 형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덜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자 대상으로 설문 통계 자료를 보자면 취업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는 인맥 62%였고 구직활동 방법으로 구직자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온라인 70%였습니다. 거꾸로 가는 구직자. 기업 채용 경로는 1단계에서 6단계로 먼저 회사 안에 인재를 먼저 등용하고 점차 직원들을 추천받고 인력, 공급기관, 알선기관, 이력서, 구인광고 순으로 순서가 정해지지만 구직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보여주듯이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는 걸 인지하면서도 정작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첫 번째,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사람.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실질적 채용 권한이 있는 사람. 선생님들은 혹시 이런 분들을 주변에 많이 알고 계신가요? 저는 한 분만 알고 계셔도 운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먼저 취업을 하셔야겠습니다. 몇 주 전 저희 센터에 참여자 한 분이 취업 소식과 함께 방문하셨습니다. 취업은 뭐니 해도 인맥이 최고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최소 전역 전 2년 전부터는 인맥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준비해간 입사 지원서, 자소서, 이력서가 확실한 사람관계를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위에 물어보기.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업무 관련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명함절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가입한 동호회에 관련 직종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맥하니까 떠오르는 명대사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송강호 주연의 기생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영화의 흥미로운 장면은 백수였던 4명의 가족이 영화 8분 만에 전원 취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사장님 부인의 역할을 맡았던 조여정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속이가 베스트이다. 이건 일종의 믿음의 벨트 같은 것이다. 물론 인맥에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영화에서는 인맥이 얼마나 중요하던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취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무에 맞는 능력을 갖춰야지 지속적인 취업활동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비즈니스 인맥은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1단계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간단한 면접 대비를 준비합니다. 2단계 만나야 할 대상자를 선정해서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3단계 적절한 시기에 맞게 만남을 약속합니다. 4단계 만나서 추천을 받거나 다음 약속을 정합니다. 5단계 비즈니스 인맥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거절에 대한 공포나 쇼크도 극복해야 합니다. 어렵게 찾아간 자리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날따라 업무가 바빠 내게 소홀히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밍이 적절하지 못함을 파악하고 다음을 기약하시면 됩니다. 거절한 사람도 미안한 마음 들도록 나이스하게 웃으며 한 발 물러서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전직 걸림돌 뛰어넘기. 걸림돌이란 무엇입니까?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나의 전직 활동에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현재의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전직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나의 장애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직 걸림돌 사례. 여기 두 선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A 소령님의 사례와 B 원사님의 사례입니다. A 소령님은 입과시 목표를 예비군 지휘관을 설정하셨습니다. 이유는 군과 연계한 안정적인 직업이고 석사이시며 가족과 주위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준비는 학원 수강, 결과는 지속적인 실패입니다. B 원사님은 입과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충분한 연금이 있었고 30년 이상 근무 피로가 쌓여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결과는 지속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걸림돌 토의하기. A 사례에서 걸림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확고한 신념 없이 막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과 절실함이 부족하셨습니다. B 사례에서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저녁 후 사회와 연결고리 단절로 인해서 심리적 위축과 자신감이 결여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바꿀 수 있다면 나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한 번쯤 나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통상적으로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 둘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모른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한다. 넷째,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 각자 목표의 방향을 정하시고 그 방법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착 갖고 과감히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방법과 효과적인 방법의 차이를 아십니까? 효율성은 짧은 시간에 최대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효과성은 올바른 방법으로 최적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빠르게 사다리를 오르느냐 바르게 사다리를 오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효율성에서 효과적으로 관점을 이동하셔서 각자 안전한 취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스카우트가 선생님의 네트워킹 베스트 인맥이 되어서 취업 성공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